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주식시장 활성화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밸류업 공식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 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 상품으로 만든 ETF를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 로보틱스의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5배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 로보틱스는 재활의료 분야의 엔젤메디, 산업안전 분야의 엔젤기어, 일상생활의 보조를 위한 엔젤슈트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 종훈 형제가 신청한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장중 한때 10%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변동성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양대 시장인데 지금은 모두 또 빨간불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PB님께서는 오후 시장 들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오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 흐름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훈풍을 내심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변수는 있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 당연히 메모리 쪽에서의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주가 상승과 함께 그 아래에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묻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정말 오랜만에 8만 원을 지금 다시 기록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이제 18만 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시장이 못 갈 만한 이유는 없었고 덕분에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코스닥 모두 오늘 매수세를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대략 3거래일 전쯤에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갭을 띄운 이후 어제까지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요. 지수 자체에 큰 조정이 아니고 횡보하고 있는 말 그대로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밸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오늘 코스피 3000 이야기도 재차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되 섹터가 점점 더 집약되는 모습입니다. 1차적으로 반도체이고요. 두 번째가 제약 바이오, 세 번째가 저 PBR, 기타 다른 시가총액 기준으로 작은 섹터가 몇몇 있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주가의 선형관계가 시장에 맞물려 나오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한다면 결국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여러분들에게는 투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코스피는 이제 2800포인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지금 이 흐름이라면 2800포인트까지도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길어도 한 다음 주 정도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시장의 방향을 계속해서 위쪽으로 두면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시장 들어서 오전에 비해서 상승 흐름이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시장 상황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앞서서 언급을 해주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지금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8만 원을 100원 앞두고 있습니다. 2.17% 강세 보여주면서 79,9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4.37% 강세로 17만 6,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뭐 시장 고점 갱신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 살짝 나왔었는데 전일 뭐 외인들의 매도세 역시 굉장히 미미하게 나왔던 편이고요. 현물에서의 금일 매수세가 5,600억 정도 이어지면서 기관과의 개인들 쌍끌이 매도를 오후 들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뭐 기관들 같은 경우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수에 좀 조정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외인들이 추가적인 국내 증시 매수세 한 20조 정도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 주도 섹터들 상승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신다면 괜찮은 수익 계속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지금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모두 지금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별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오늘 보안주에서도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종목 중에서는 센즈랩이라는 종목에서 지금 굉장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차세대 AI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협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AI가 발전이 되면서 보안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업 소식까지 나오면서 상한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PB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쁠 이유는 우선은 전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MS라고 하는 기업과의 협업이라는 것. 우리가 특정 반도체 업체가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이슈만 달아도 주가가 당일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센즈랩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방대하고 너무나 포괄적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더 대두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이슈와 함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좋게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즈랩도 마찬가지고요. K사인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안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요. 베트남의 주식시장이 지금 문제가 조금 생겼답니다. 특정한 요인이 아니고요. 약간 해킹 같은 게 당했답니다. 네. 그런 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넓게 보면은 PC가 보급이 되면서 한편으로 뭐 해커가 되든 또는 해킹이 되든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AI가 되든 이 반도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보안 관련된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오늘 센즈랩 K사인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단발성 이슈로 끝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규로 해당 종목들을 들어가서 오래오래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선에서 가급적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나 내일 정도 선에서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센즈랩 말고도 앞서서 말씀해주신 K사인의 경우, 모니터랩의 경우에도 29%대 강세, K사인의 경우에도 27%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 만큼 정말 내일까지만 바라봐야 할까요, 대표님?
일단 요거는 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는 게 맞지 싶고요. 일단 네.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은 종목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닥권, 그러니까 이제 좀 횡보를 오래 했던 그런 보완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지금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가, 이 부분에 네.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엑스게이트라든지 이런 그 양자 뭐 암호 관련된 뭐 이런 보안 관련주들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뭐 케이산이라든지 뭐 모니터랩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의 새로운 또 테마가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이쪽 테마가 지속적으로 좀 힘을 입어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지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라면 한동안 좀 이쪽 관련 섹터들은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보완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보안에 어떤 투자를 별로 그렇게 많이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이제 뭐 SK의 어떤 네이트온 이런 거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뭐 법원에서 판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얕게 나왔던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이쪽으로의 어떤 투자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생기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 대기업들이 어떤 보안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함께 협업을 한다는 네, 부분 뭐 때문에 센스랩, 올라가는 네.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면 저는 괜찮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안주 일단 당장은 단기적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뭐 대기업과의 협업 소식이 나온다면 추세적인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섹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반도체 섹터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mem콘 2024가 열리기도 하고요. 또 삼성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장중에 8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오늘 반도체주 전반에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섹터 전반의 흐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좋게 봅니다. 사실상 올해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그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종목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몇몇 기업들의 주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참 괜찮습니다. 1차적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의 훈풍은 철저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넓게 보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이크론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사업 부분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국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23년만 하더라도 메모리 쪽에서의 회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반도체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선제적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온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실적과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라고 하는 이 변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시장도 그리고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제가 아까 봤을 때 목표 주가가 다른 패널이나 다른 곳에서 10만 원까지 나온 거를 봤습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25%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거의 신고가까지 나올 겁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결국에는 넘어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주가가 더욱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SK하이닉스도 결국 18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기타 종목 중에서는 역시 한미반도체가 오늘 너무나 눈에 네. 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또 16%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이 유독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가 조금씩 이 웨이퍼의 수율이 올라가는 가운데 회로 간의 거리는 조금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더 괜찮고 더 정밀하고 더 세세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한 공급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소재나 부품보다는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비 관련된 기업은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더욱 성장함에 따라 올해부터 나오게 된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그들 모두가 성장함에 따라 결국 주가도 여기에서 고점을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시간 투자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마 지난해 뭐 10,000원대 또 누군가는 한 50,000원대 그렇게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나아지고요.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장비 관련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현 시점에서 당장 꺾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시간을 두고 계속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시장이 성장되면서 장비주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짚어주신 종목들 한번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외국계 창구를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순매수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가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섹터 전반이 잘 가고 있는데요, 대표님. 뉴로모픽 반도체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섹터 안에서도 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는 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 걸까요? 유로모픽이라든지 지금 어떤 CXL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테마적인 이슈를 타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던 부분 네. 역시 이제 대만에서의 HBM3 대량 생산 관련된 부분에 뉴스가 있었고 그 때문에 이제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한미 반도체가 지금 16% 정도 급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HBM3에 지금 시장이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이냐면 그런 형태는 지금 아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수급이 쏠림 그리고 지금 어떤 반도체 펀드를 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25%씩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쪽에 어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들은 큰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존의 어떤 대형주 단에서의 강한 상승이 나올 때 반도체도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추가적인 어떤 반등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좀 수급 상황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오늘 보면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강했고요. 거기다가 뭐 2차 전지도 오전에는 조금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네. 최근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단일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 특히 반도체라는 sek터 자체를 보면 굉장히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일단 HBM3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주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뉴로모픽 반도체 경우에는 약간 테마성 이슈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것에 따라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시간 3시 8분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할 섹터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계속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죠. 4월 5일 날 네. 미국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전까지는 기대감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HLB가 파이널 리뷰 관련된 기사가 네. 나오면서 굉장히 등락폭이 컸어요.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반등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암학회라는 일정이 또 있고 그다음에 FDA 승인이라는 일정이 있어서 이 주가 많이 오른 거는 팩트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등락도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가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따라갔던 따라갔다고 하기는 그렇죠. 개별적인 어떤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지만 알테오젠의 어떤 기술 수출,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 수출 이후에 오리온의
그 자회사로 편입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죠. 삼천당 제약 같은 네.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유럽의 이제 9개국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이슈들까지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우리가 이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마케 이제 발표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의 상승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 기존의 어떤 기업 내용들이 굉장히 좋고 파이프라인에서의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긴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라는 이 키워드는 네. 사실 국내에서 이제 황우석 박사 이야기 나올 때 정말 크게 많이 올랐던 꿈과 희망을 먹고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네. 섹터인데요. 이제는 그때 이후에 어떤 실적, 어떤 성과 이런 부분이 나오는 그런 시점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네. 종목들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전에는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합니다만 해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섹터는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토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섹터 내도 사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뭐 앞서서 언급해 주신 뭐 HLB라든지 뭐 알테오즈, 뭐 레고캠 네. 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이슈가 사실 돌았는데 네. 그럼 아직까지 이슈를 받지 못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걸까요? 아니면 이슈가 있는 종목일까요?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네. 좀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R&D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JW 중해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액 같은 거 맞으러 가면 네. 이제 보통 JW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많이 경우들이 봤어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요.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올해 뭐 1,100억, 내년에 이렇게 또 1,000억 이상의 이익을 꾸준하게 이렇게 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8,000억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이 내고 있는 영업이익을 대비를 해본다면 퍼가 10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동사의 어떤 그 사업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약 개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이거든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윈트라고 해서 이게 줄기세포의 어떤 그 스위치들이 있는데 그 스위치를 어떻게 건드렸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엄청나게 오랜 시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JW 중해제약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그에 따른 성과가 바로 탈모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 머리가 새로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빠지는 걸 덜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중해제약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크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기술 수출을 위해서 좀 준비를 오래 해왔고요. 보통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로를 위해서 기술 수출 준비를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의 그 기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 기술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검증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2024년이기 때문에 올해 이와 관련된 성과가 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를 활용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플랫폼이 이제 주얼리랑 그다음에 클로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돌 그룹 이름 같은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 두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 그다음에 재생의학 이런 쪽으로의 신약 후보군들을 계속 발굴해 낸다라고 하니까 미래 성장성까지 좀 겸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꾸준하게 이제 R&D를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뭐 성장 구조를 갖춘 실적을 잘 내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매수가는 당연히 이제 종가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 정도, 손절가 3만 1,700원 이탈하면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섹터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JW 중에 제약을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가 4만 5천 원, 손절 라인 3만 1,700원입니다. 이어서 피비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신규 상장이라고 하는 섹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엔젤 로보틱스 네. 사실상 너무 이슈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이를 반영을 하듯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직접 금융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발행을 기반으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부분이 약합니다. 반면 간접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출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직접 금융의 경우 훨씬 더 많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간접 금융의 경우에는 신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기업이 더욱 많은 파이 또는 경제적인 파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에 대한 참여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2020년에 드디어 물꼬가 딱 트입니다. 당시에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덕분에 기업도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이 청약이라고 하는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매우 뜨거워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게 바로 이 신규 상장이라고 하는 네.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듭니다. 덕분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상장 이후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보입니다. 특히 2021년,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상을 보이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쉽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 보여지는데요. 2021년 중순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참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신규 상장하면은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 올라갔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 가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기업의 한 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높은 공모 가격에 청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기업은 상장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공모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행 주식 수는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많은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공모 가격을 최대한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게 오버페이로 우리가 일정 부분 작용한다라고 하더라도 2021년, 22년 당시의 주식시장이나 또 부동산 시장 한번 본다 하더라도 이슈가 될 만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른자 지역의 아파트 한 개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도 경쟁률 자체가 높다 보니까 다 분양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놓여 있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시장 자체가 좋을 때 상장을 한다면 더욱 많은 자금을 기업이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을 올립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소폭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가격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청약에 참여하려고 하는 수요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신규 상장되는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공모 가격을 높게 형성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올해 신규 상장된 기업의 경우 스펙주라든지 이전 상장한 기업 제외하고 총 19개가 있는데요. 예전과 같은 따상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 19개나 되는 기업 중에
5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장 첫날 모두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밀립니다. 그러지 않은 기업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 흐름 자체도 지금 대단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공모 가격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의 상장 첫날 주가 흐름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끌고 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 그와 함께 오늘처럼 이렇게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엔젤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망정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첫날 고가를 기록하고 계속 밀리는 가운데 투자에 따른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되는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특히 청약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통시장에 상장되는 그날부터 섣불리 매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으니 가급적 여러분들이 자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신규 상장주는 최근에 좀 흐름이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상장한 종목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3%대 강세 흐름을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종목은 어떤 걸 바라보신 거예요? 엔젤 로보틱스를 네.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호가를 계속해서 보다가 이렇게 방송을 왔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5만 원을 쉽게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오후에 들어서 지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방송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대략 7만 원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66,700원인데 지금 엔젤 로보틱스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시장,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고요. 로봇 관련 이벤트가 또 내일부터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과 협력을 해서 양팔 로봇을 내일 출시한답니다. 환경이 좋은 거예요. 굳이 비유하면 엔젤 로보틱스는 태어나 보니 이 친구가 지금 금수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 대비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공모 가격 대비 오늘의 주가는 매우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엔젤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지금 이 두 기업이 사실상 오늘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몰리는 거죠.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 기업이 오후 들어서 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꽤나 많이 듭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대다수가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영업이익이 턴을 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매출액이 우선 늘어나면 비용 측면에서의 관리를 기반으로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씩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엔젤 로보틱스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 종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동시호가에서 대략 6만 7천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오늘 고가입니다. 오늘 고가인 7만 7,700원에서 대략 7만 8천 원 정도까지는 하루 정도 더 보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대략 6만 원 정도를 잡고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 내일 정도까지는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를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를 7만 8천 원 정도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슈도 있는 만큼 엔젤 로보틱스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을 좀 짚어드린다면요. 지금 233% 정도 오르면서 6만 6,7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양대 시장 조금씩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9%의 강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757선에 마감을 할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0.15%의 강세로 915선에 종가를
애를 쓸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871억 원, 기관은 5,086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꽤 많이 팔아냅니다. 1조 원 넘는 규모를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요. 기관 투자자들은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99억 원, 그리고 개인은 539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348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그 기관과 뭐 외인들의 매수세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점. 지금 이제 그동안 박스권에 놓여있던 증시가 돌파를 했고요. 글로벌 증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좀 못 따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 계속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증시가 좋을 때는 어떤 단일 섹터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어떤 중심에 있고 섹터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정 시에는 어떤 긍정적인 관점, 지금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해주셨고요. 희빈님께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참 좋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매수세를 꾸준히 보이는 것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크게 유입이 장기간 되는 게 2020년 3월 19일 한번 코스피 시장이 크게 무너진 이후 나타난 현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현물이든 선물이든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시장의 강세를 우리가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듭니다. 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우선은 그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많은 밸류체인에 있는 속한 기업들의 주가도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만 너무 잘 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 외에는 지금 조금 아쉬운 거죠. 시장이 완전히 뭐 코스피 기준으로 2%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의 대다수 섹터가 좋아야 합니다. 반도체는 필연적으로 좋아야 하고요. 그 외 섹터가 함께 움직이는 날이 분명히 또 올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날의 기점으로 시장은 한 번 더 강하게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시장의 주인공은 또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 위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영을 하시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간 한미반도체,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만큼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기업에 편승을 하면서 투자에 따른 투자 수익도 제고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위주로 수익 전략을 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삼성전자의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 주가 살펴보니까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대 상승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양대 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력이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의 강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2%의 강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모두 사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도 모두 사고 있지만 선물 시장 역시도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그리고 기관이 취하는 포지션이 양대 시장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들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와 반대되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는 종목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마감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이 비등비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상승한 업종 위주로 살펴본다면요. 기계 업종이 2.9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업종이 통신 업종입니다. 1.76%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섬유 의복 업종도 1.62%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력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좋았는데 상승한 업종은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6.73%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도 통신 방송 서비스입니다. 4.7%의 강세, 오락 문화 업종에서도 3.05%의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오늘 관심이 많으셨을 삼성전자는 오늘 8만 원을 100원 앞두고 마감이 됐습니다. 2.17%의 강세로 7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게임 섹터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게임 섹터 안에서도 넷마블과 그리고 크래프톤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와 있었습니다. 넷마블은 올해 다시 도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대형 신작을 연이어 출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크래프톤의 경우는 올해부터 M&A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게임 섹터도 다시 좀 바라볼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피비님 의견 어떠실까요? 개인적으로 게임주를 그리 선호하는 편은 저는 아닙니다. 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PC 게임에서 이미 모바일 게임으로 완전히 넘어갔고요.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게임 회사들이 새로운 작품, 신작에 대한 투자 금액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크래프톤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슈가 있는 게 새로운 게임 회사에 대한 M&A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는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좋은 게임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는 퍼블리싱 업체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회사에 있는 개발자들이 다양한 신작을 내놓을 수 있지만 또 외부에서 더 좋은 게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에 대한 인수를 아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에 흥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작을 내놓을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내심 찾은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결국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크래프톤에 비해서 조금 미미하다 하더라도 어제 오늘 주가의 흐름은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바일 게임, 그 속에서 예전 PC로 치면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피파라든지 정말 대중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난 게임이 하나 나오면 게임주 전체적으로 큰 훈풍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중국향 규제가 완화되면 말 그대로 크게 튈 건데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 종목들이 지금의 반도체처럼 훈풍이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벤트가 있고 또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주가의 흐름이 괜찮은 기업을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나 주가가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은 잠시 관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주가 상승 여력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다면 관심 영역 밖에 두시고요.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쪽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게임 이제 완벽하게 좀 반등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게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 네. 아니면 위메이드 같이 이렇게 어떤 두드러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조금 더 붙여서 얘기를 드리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제가 게임을 게임을 잘 안 하시는구나. 네.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이제 글로벌 히트작이 되면서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게 유저 수가 한 20만 명대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옛날 게임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줄어들었다가 최근 인도에서 다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접자 수가 스팀에서 한 70만 명까지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존에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놓은 종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상승으로 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이 쭉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게임주들의 어떤 기대감도 좀 드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나홀로 랩업이라는 네. 그 웹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히트를 했던 어떤 웹툰인데 요게 이제 게임으로 지금 오픈 베타를 이제 서구권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라이트 크로우 같은 거 글로벌 런칭을 했는데 동접자 수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고 게임주들이 실적이 지금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작 출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PC에서의 어떤 뭐 RPG라든지 뭐가 됐던 간에 하나만 걸려라.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에서 오랜 기간 쉬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뭐 한 2, 3년 쉬었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도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탔을 때는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게임주와 더불어서 약간 메타버스 관련 네. 종목들 있죠. 요게 이제 비전 프로 중국의 어떤 출시를 위해서 그 애플 CEO가 중국 방문한다라는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도 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 내에서의 어떤 그 메타버스, VR, XR 관련된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신다면 차후에 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게임주 기대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 쪽까지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웹툰주도 잘 가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됐습니다. 사실 뭐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정부도 뭐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웹툰이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또 시장에 관심 밖에 갔나 싶었거든요. 다시 또 관심 거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웹툰주의 흐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저는 웹툰 섹터는 이거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줘야 되는 네. 섹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 생각 이런 것들로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업이 웹툰과 어떻게 보면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 좀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웹툰이 특히 보유하고 있는 IP들이 영화화되고 있고 네. 수익성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오늘 관련주들 보니까 뭐 미스터 블루, 그다음에 와이랩 이런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좀 상승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의 상장쯤 해서 이런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웹툰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JW 중외 제약입니다. 실적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된 매력이 부각됩니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 라인 31,7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이 지속됩니다. 목표 주가는 78,000원, 손절 라인 6만 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